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2달 연속으로 우리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고 공식 진단했습니다. 수출 부진 속에 내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긴축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 시장도 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좀 매수를 하면서 간만에 좀 기분 좋게 좀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1,727억 원을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750억 원, 779억 원 사들였습니다. 그러자 지수는 2,400선까지 바짝 다가갔고요. 특히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오늘 하루에만 2% 올라서 797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잇따라 발생한 금융시장 리스크가 다소 잦아든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제2의 SVB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JP모건 또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이 대형 은행들이 총 2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서 공동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에 금융시장을 둘러싼 공포감과 또 악화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결국 증시 역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 당장은 좀 공포에서 벗어난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제 끝났다고 평가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의 좀 상승세나 앞으로의 좀 전망을 봤을 때 좀 개운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간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는데요.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시장은 ECB가 이 CS 사태 안정화를 위해 기존에 예고한 0.5%포인트 인상이 아니라 0.25%포인트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0.5%포인트 상향 조치, 즉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이 증권업계는 유럽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보다는 인플레이션 문제에 집중하고 또 은행의 유동성 문제는 별도의 지원책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번 3월 FOMC에서 금리 결정 과정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미국 연준이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실 이제 증권가의 기대일 뿐 연준은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늘 예고했던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베이비 스텝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고 해도 우리 증시에는 호재는 아닙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25%포인트인데요. 이미 22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 이 격차는 1.5%포인트, 빅스텝이라면 1.75%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한미 금리차 최대폭이 1.5%포인트였는데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 자본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서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들이 투자 자금을 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 1월과 2월 연속으로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벌써 1조 1천억 원가량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 근심이 가득한 3월입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빠르게 투자할 곳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채권형 ETF입니다. 이 다양한 채권들을 한 곳에 담은 ETF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또 단기 전망까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찾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주 들어 채권형 ETF에만 4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는데요. 이 대부분 금리 인하를 기대한 외국인과 연기금 등 큰손 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종학 기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유럽 크레디트 스위스의 유동성 위기 여파로 미국과 한국의 국채 가격이 연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전날까지 3.359%,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3.714%로 각각 31bp, 15bp가량 하락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투자한 미국채 레버리지 ETF 가격 상승률은 일주일 만에 10% 안팎까지 뛰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들 상품에 투자한 개인들은 SVB 파산 직후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장기 투자 목적의 기관 자금이 유입되며 시장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른 겁니다. SVB 파산 이후 주식형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동안 장기 국채 등에 투자한 채권형 ETF에는 일주일간 4,400억 원, 올 들어 3조 원 넘게 유입됐습니다.
장기 채권은 사실 작년 한 9월, 10월부터 개인 순매수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월별로 제가 집계를 해놨던 것도 있거든요. 오늘도 뭐 몇백억씩 계속 채권 금리 변동이 커지면서 단기간 두세 배 기대 수익을 높인 레버리지 상품에 유입된 자금 규모도 늘었습니다. 30년물 국고채로 유일하게 3배 수익을 지급하는 메리츠 3배 레버리지 ETN은 SVB 파산 이후 하루 거래 대금이 6배 늘었고 수익률도 일주일 만에 13.8% 뛰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ETF 가운데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도 장기 국채에 직접 투자해 3배 이상 수익을 노린 ETF로 이 기간 8%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편에선 일주일 새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1%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국내 시중금리가 급격히 움직이는 이상 현상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경계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이런 속도로 계속 빠진다고 하면은 그런 크레딧물도 괜찮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계속 빠지는 트렌드가 이어질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이르면 연내에 통화정책 변화를 기대한 큰손들의 채권시장 유입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이제 종목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 전 주총에서 앞으로 로봇 사업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로봇 관련주가 아주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대로 최근 로봇 개발 업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추가 매입했는데요. 네. 이 다른 대기업들도 기존 로봇 기업들을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졌고요. 이에 더해 정부 역시 로봇 산업 성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안에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을 발표해서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영향에 로봇 관련주 주가는 오늘도 일제히 빨간불을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유로메카가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이어 SBB테크 23%, 로보스타 19%, 레인보우 로보틱스 7.5% 상승했습니다. 다만 로봇주에 대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만큼 선별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조언이 나옵니다. 이 증권업계는 대기업의 로봇 사업 강화와 또 국내 로봇 정책 모멘텀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관련 기업들이 실적에 비해 최근의 상승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눈여겨봐야 할 일정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일정은 다음 주 현지 시간으로 21일에서 22일 열리는 미국 FOMC일 텐데요. 네. FOMC가 이제 이틀간 열리고요. 우리 시간으로 23일 그 결과가 새벽에 발표됩니다. 이걸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서 20일에는 중국의 3월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됩니다. 이 LPR은 18개 시중은행이 제시한 금리의 평균치를 토대로 발표가 되는데요. 통상 이 중국의 금리,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로 조금 눈을 돌려보면 다음 주 21일에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합니다. 이 관련주 주가 동향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